자, 진도별 기출 이제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이 친구는 앞에 있는 이론들의 이제 연장이고 그 모든 이론들을 이제 품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논쟁,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유형론도 있고요. 자, 정책이라는 게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러 세력이 연합해서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의 논점은 그러면 누가 참여하는가? 그들의 참여 목적은 어떤가? 그다음에 응집성이 단단한가 느슨한가? 이런 걸 가지고 유형을 세 가지로 가르죠. 제일 단단한 게 하위 정부, 그다음에 제일 느슨한 건 이슈망,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커뮤니티죠. 정책 커뮤니티. 하위 정부는 60년대 후반 모형이고요. 이슈망이 70년대 후반 모형이고 커뮤니티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모형입니다. 이제 90년대 모형이고요. 자, 어쨌든 참여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들의 관계가 중요해요. 느슨한가, 단단한가, 구심점이 있는가, 없는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가, 경계가 명확한가, 모호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미국 모형은 하위 정부하고 이슈망이 비교되고요. 영국에서는 이슈망하고 커뮤니티가 비교돼요. 가겠습니다. 논점 1번.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 민간도 있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는 전문가만 들어가요. 전문가만 들어가고 이슈 네트워크는 관련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니까 누가 더 높다 개방성은 이슈망이 더 높아요. 관련 전문가만 들어가는가? 전문가만 아니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가? 하위 정부는 특정 3자만 들어가죠. 하위 정부가 제일 개방성이 작고 전문가 중심인 공동체가 좀 더 넓고 그 다음에 관련자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슈망이 제일 넓죠. 답은 2번이네요. 60년대 모형이 해클로의 그 하위 정부 모형이었는데 소수가 특정 정책을 지배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개방된 사회에 소수가 그거를 지배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이러니까 그 관련된 문제가 다 들어오는 꼭 지지자, 수혜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피해자, 방관자, 공익단체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런 논의를 하는 이슈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에 따라 아주 유동적이야. 참여자가 들락날락 할 거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개방적이고요. 이런 걸 묘사하려고 70년대 후반에 이걸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하위 정부는 보다시피 대통령이 관할하는 게 아니라 관련 집단들이 관련 부처가 관할해요. 이게 교육부라면 교육 관련 단체,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 교육 관련 공무원들 이 사람이 정책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문화라면 문화부가 이렇게 분야별로 갈라져 있죠. 이렇게 갈라져 있는 정책은 배분 정책밖에 없죠. 그래서 최고위층이 하는 게 아니라 하위 관료들이 하고 분야별로 갈라져 있고 배분 정책이거든요. 보다시피 이 선출직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이 관료가 해당 관료, 그다음에 해당 특정 집단이 그 정책만, 그러니까 소수가 지배하니까 엘리트 면이 있죠. 근데 분야별로 그 엘리트가 다 다르잖아. 다원주의 면도 있죠. 요게 이제 하위 정부 모형입니다. 배분 정책 설명이야. 이게 로이 얘기잖아, 지금. 요 로이에서 이제 얘가 나왔고, 이러면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가장 틀렸어요. 거의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참여자가 누구인가, 느슨한가, 단단한가, 이런 문제밖에 없어. 틀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쉬워요, 이거는. 자, 하위 정부 누가 들어가나? 시민단체 안 들어갑니다. 시민단체까지 들어왔다 그럼 이슈망으로 봐야 돼요. 관련 소관부처, 관련 집단, 해당 상임위원회 이게 딱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임위원회만 들어가는 겁니다. 써놨지 이렇게. 이건 배분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만 골라라. 이건 다원주의 이론이죠. 누구나 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가. 그 근거가 바로 잠재 집단론과 중보개헌 이론이야. 대다수의 국민들은 잠재돼 있어요. 얘가 아주 활동적이야. 힘이 세요. 근데 나머지는 지금 잠재돼 있단 말이야. 만약에 얘를 위주의 정책이 만들어지면 얘가 모일 겁니다. 모여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반발하겠죠. 이러니까 국가는요. 여기만 반영할 수는 없어요. 활동하는 사람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잠재 집단까지도 반영해 준다는 게 바로 잠재 집단론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인도 한 집단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 집단의 이익이 반영된다는 게 중보개헌 이론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로이의 이론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편익이나 비용이 집중해요. 활발해요. 이런 사람은 내 몫이 별로 없으니까 느슨했던 거예요. 이러니까 로이는 뭐라고 하냐면 잠재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의 이익만 반영해 준다는, 활동하는 집단의 이익만. 그치? 그래 버리면 얘는 또 가만히 있을까? 나도 활동할 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도 활동할 거고 나도 활동할 거야. 여러 활동하는 자기 이익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지고 왜 활동한 단체 이익만 반영해 주니까 여러 집단이 막 만들어지겠죠. 이러니까 또 다양화되니까 특정 이익만 반영되지 못하고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로이의 이익단 자유주의예요. 요 세 가지 잠재 집단론, 중복회원이론, 이익단 자유주의. 여기다 하나 더. 그럼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데 그럼 누가 반영될까? 요런 이익 중에서도 공익에 제일 부합하는 이익이라면은 반발하기 힘들겠죠. 특수이익만 옹호한다면 반발이 심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익을 품고 있는 이익이라면은 뭐 얘도 그러면 인정할 거고 얘도 인정하지 않을까? 요게 공공이익단론이에요. 그래서 다원주의론도 점점 어떻게 처음에는 잠재와 중복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도 반영된다. 중복돼 있기 때문에 특정 이익만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이론만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활동한 이익만 반영하니까 나도 활동할 거야, 나도 활동할 거야, 나도 활동할 거야. 이 경쟁 이론이죠. 요게 이제 이익단 자유주의 로이 이론이고요. 그런 이익단 중에서도 공익에 그래도 제일 부합하는 이익이 반영된다는 게 공공이익단론이에요. 이런 것들. 자, 다원주의론은 뭐라고 그래? 그럼 이건 맞았죠? 기억은 맞았어. 다원주의는 이런 이익이 다 반영된다는 거야. 근데 현실은요, 힘이 대등하지 않아요. 기업이 월등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그 GDP 5분의 1 가까이 벌어요. 다른 기업이나 노동조합하고 경쟁 게임이 안 돼요. 또 국가도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많아야 돼요. 또 국가도 절대로 중립이 아니야. 왜 국가 예산의 국가 GDP의 절반을 쓰는데? 그죠? 그러니까 국가는 절대로 중립이 아니고 수용적인 존재가 아니고 능동 개입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익단체도 절대로 균형이 아니고 불균형이에요. 이러니까 만약에 국가가 이런 삼성만 옹호해버린다면은 나머지 이익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러니까 여기도 다원론이잖아. 다원론은 제일 중요한 게 견제와 균형이야. 가만 놔둬도 견제 균형이 된다면 국가는 중립만 지키면 되겠지만은 가만 놔두면 균형이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도 특정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치? 국민들도 이런 삼성이나 이런 기업이 많아야 돼요. 중소 조그만 것들보다는 옹호하고,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다는 거야. 이러니까 어떡하냐면, 요 국가가 크단 말이야, 지금. 이 국가를 갈라놔야 돼. 그래서 기업만 옹호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여가부도 있고, 복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국가 내부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신다원론이에요. 신다원론 오히려, 엘리트론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원주의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는 이론이야. 둘 다 다원주의 이론이라는 거는 둘 다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니까. 자동되니까 가만 놔둬도 된다는 게 다원주의. 자동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부처를 분화시켜 놓자는 게 신다원론이에요. 또 국가는 중립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게 다원론이라면 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세상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기업의 특권 인정하는데 이게 있잖아. 사회주의가 말하듯이 속아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합리적 선택이에요. 왜 이런 기업이 많아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가 풍요해질 거니까요. 그치? 이것도 맞았습니다. 이건 정당 때문에 틀렸죠. 하위 정부론. 특정 분야별로 익단, 그 다음에 분야별 관료, 분야별 해당 상임위원회가 들어가는 거지 정당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안 보여서 틀렸을 거예요. 실수로 틀렸을 거예요. 잘 안 보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뭐가 나올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3번이야. 2번이야. 자, 커뮤니티와 아예 대놓고 비교했죠. 영국만이야. 영국 모형이고요. 얘는 전문가만 들어갈 거고 전문가 중심으로 여기는 관련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건 나름대로 지식이나 정보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서로 교환 관계가 될 거고요.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자, 반대자, 그다음에 전문가도 있고 이해 당사자도 있고
이러니까 자원이 불균등해요. 갈등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갈등 관계인 건 아니야. 왜? 내가 힘이 모자르다면은 다른 집단과 연대할 수도 있잖아요. 연대를 통해 협력할 수도 있겠지만은 둘이 비교한다면 얘는 전문가 중심의 어떤 자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교환 관계를, 그죠? 모든 참여자가 전문가니까 나름대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기 때문에 합의도 제한돼 있고 어떤 사람은 자원이 없어요. 이런 자원이 없다면은 다른 집단 연대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 만약 자원이 있다면 연대도 하겠죠. 자, 이건 맞았고요. 참여자 수와 관련해서 얘는 전문가밖에 못 들어가요. 이해 당사자는 그냥 제외야. 단순한 이해 당사자는 제외니까 뭐 극히 제한적이었었는데 제일 극히 제한적인 건 하위 정부예요. 서로 비교하니까 이슈망이 좀 더 개방적이다. 사회과학은 비교 학문이야. 수학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익의 종류와 관련해서 얘는 주로 경제라든지 전문적 이익이 지배되는 거 맞아요. 그지? 여기서 말하는 경제이익이라는 거는 자기 관련된 이익. 내가 어떤 문화 전문가라면 문화 경제 이익 같은 것들 나한테 이익이 되잖아. 이런 이익이 지배하고 여기는 모든 이익이 다 들어가 있죠. 맞는 말이고 합의 관련해서 얘가 합의가 잘 되겠죠. 왜? 전문가니까. 반면에 얘도 합의하겠죠. 근데 갈등도 있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모든 참여자가 기본가치 관련 전문가니까 공유하고 수용하는 건 커뮤니티가 될 거고요. 갈등이 존재하는 게 이슈망이 될 겁니다. 근데 항상 갈등만 있는 거, 갈등도 있겠지만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슈망 네트워크 이론 다 들어왔네요, 이제. 네트워크가 왜 들어왔다고요? 모든 세력이 모든 걸 지배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지배한다는 조합주의도 문제가 있는 거고, 세상이 다 평등하다는 건 다원주의도 문제가 있어. 국가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회단체가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소수 엘리트가 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치? 건희영님이 돈이 많으셔도요, 우리나라 전체 GDP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건희영님이 모든 걸 지배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책 결정이 부문화돼 있다, 전문화돼 있다. 맞는 말이고요. 철의 삼각은요, 이게 하위 정보 같은 모형이야. 원래 미국은 다원주의였기 때문에 소수가 지배하는 걸 보고 이거는 엘리트론이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공격의 무기였어요. 봐라, 소수가 지배하는 거 아니냐? 단단하게 철의 삼각 삼자 동맹이었던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다원주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맞다. 철의 삼각 삼자 동맹은 맞지만 걔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지배하는 거 아니냐.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 지금. 다 다르지 않냐. 되게 많지 않냐. 그리고 대통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관련 관료들, 관련 단체들이 지배하네. 그래서 하위 정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철의 삼각이 좀 더 엘리트, 소수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은 하위 정부는 좀 더 많단 다양성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철의 삼각은 조심해야 돼. 소수 엘리트 맞아. 모든 정책하면 틀려요. 이건 엘리트론이고요. 소수 엘리트가 그 관련 특정 정책만 지배한다는 거야. 나머지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슈망이든 철의 삼각이든 네트워크 이론들은 상호작용이 중요해요. 협력관계인지 갈등관계인지. 제일 협력관계가 철의 삼각, 제일 갈등관계가 이슈망입니다. 어쨌든 국가가 주도한다, 사회가 주도한다, 양분론은 끝났어요. 국가와 사회가 연합해서 같이 할 거니까 거버넌스 개념이겠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이슈망은 그 네트워크 이론은 문제가 또 많네요. 자, 신배보주의가 나왔는데 배보주의는 국가 이성주의예요. 국가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행정법 하시겠지만 독일은 국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왜? 국가는 이성의 실체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것이니까. 그럼 누가 실수한 거야? 관료가 실수한 거예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만약 국가배상이 인정되었다면 관료들의 과실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배번은 국가중심주의야. 그지? 자본가가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건 사회주의와 대비되죠. 국가 이성이 지배하는 게 배보주의라면은 자본, 경제가가 지배하는 게 사회주의 아닌가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치? 배보주의와 비교되고요. 신배보주의도 연장이에요. 그렇지. 국가하고 기업이 있다면은 국가는 독자적인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는. 그치? 자, 마르크스주의는 온리 자본가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마르크스주의는 맞아요.
자본가가 국가를 지배하지만 자본가 말고 노동자가 되게 많단 말이야. 자본가 이익을 위해 국가가 움직이다 보면은 노동자들의 혁명에 의해서 망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신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가 숨을 쉴 수 있게끔 만큼의 자율성은 존재해야 되겠죠.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이 자본주의 유지할 정도의 자율성이 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전혀 자율성이 없는 게 아니고 기업가 이익만 옹호하다 보다 보면 혁명 같은 국가 불안이 나타날 거니까 요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노동자의 약간의 이득을 주는 혜택을 주는 요 정도의 자율성이 있다는 게 바로 신마르크스주의예요. 그치? 요게 7급에서 나왔던 문제였는데 9급이 올라왔네요. 자, 학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배보주의에 의하면 배보주의는요, 국가중심주의야. 국가와 다른 나라 경제관계에 관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만의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배보주의의 특징이야. 배보주의는 진짜 국가 절대주의고요. 신배보주의는 그거보다 약간 낮지만 그래도 국가가 능동적이고 자기만의 이익이 있다는 거야, 이게 신배보주의. 벤트리와 트루만이 다원주의잖아, 다원주의, 이익단론. 맞는 말이고, 관료들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수동적이다, 풍향계다, 중립적 조종자다, 맞는 말이고, 자, 네트워크는 분야별로 다 갈라져요.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부서별이 하나의 그 단단한 유기체가 아니라 전부 다 따로따로 노는 하나의 주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역시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하나의 행위자일 뿐이에요. 맞는 말이고, 이슈망은 불안하다니까 빈번한 상호작용 발생하고 맞는 말이고요. 상호작용은 상당히 불안전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이슈망을 물어봤네요.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쉬웠지만 뭐 이때는 소거법 해야 될 텐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소거법도 좋은데 소거법도 진짜 좋아요. 좋은 방법인데 소거법을 먼저 사용하기 전에 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논점이 무엇인가를 한 번만 생각하고 들어가 보자는 거야. 그래 버리면은 우린 소거를 하려면 다른 나머지 문장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다 모른다면 소거가 안 되잖아. 그럼 찍어야 되잖아 그냥. 그러지 말고 논점을 알고 있다면 찍어도 그래도 버금답이나 정답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택도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논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논점보다 참여자가 누구인가,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가, 왜 모였는가, 목적이 뭔데, 주게 이게 논점이니까 이런 논점을 가지고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 정부네요. 자, 누구에 비해서 이슈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아요. 왜? 따로따로 놀잖아. 교육은 교육 관련자들만, 문화는 문화 관련자들만 안정성이 높고 다른 관련 단체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서로 이득이 되니까 호혜적이고 장기적 동맹 관계야. 아무나 못 들어가. 특정 집단만 들어가니까 폐쇄적이고 다른 집단은 배제입니다. 맞죠? 이런 정책은 재분배가 아니라 무슨 정책이라고? 배분 정책이야.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주의고 대통령이 주도해요. 대통령 계급 대립이다 보니까 재분배가 아니라 배분 정책입니다. 자, 해클론은 60년대 하위 정부가 있었는데 보다시피 세상이 점점 다양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등장했다? 이슈망이 등장한다고 70년대 후반에 말합니다. 해클로에 의해서. 답은 그래서 3번이네요. 이런 것도 좀 어려웠겠죠. 처음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요인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9급에는요. 7급엔 여러 개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야. 공이 있고 사가 있어. 사는 경제가 지배하고 공은 정치가 지배한다는 게 미국의 원래 논리예요. 원래 논리야. 근데 도전이 등장합니다. 이런 정치 영향, 국가가 만드는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을 지배하는 게 누구이냐 논쟁이 결정 요인론이에요. 정책은 당연히 정치가 지배하는 거였지. 이게 전통이었던 거야. 아니야. 알고 보니까 사회 경제 요인, 특히 경제 요인이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주더래요. 특히 복지 정책이야. 미국의 연방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복지 아니면 전쟁이에요. 딴 건 전부 지방 정부나 주정부 할 거니까. 이런 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 그 얘기야. 됐지? 복지 정책에. 당연히 정치학자들 키와 로카드. 당연히 정치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특히 정당 간 경쟁. 정당 간 경쟁이 심해버리면 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다는 거고 그래서 복지가 활성화된다는 거야. 반면에 정당 간 경쟁이 없을 때는 어떻게? 뭐 표가 별 필요 없겠죠?
그때는 활성화되지 않겠죠. 이게 이제 키와 로카드고, 그치? 그다음에 패브리칸트 브레이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정치학자들이 재연구를 했던 거예요. 이게 결정 요인론 연구야. 1차 연구가 도슨과 로빈슨이고요. 2차 연구가 크노드와 매크론이에요. 노드와 매크론. 자, 도슨과 로빈슨은 경제 자원 모형이라고 그래. 자,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정치학자도 이렇게 봤어요. 여기 정책이 있고 이 경제가 있어. 경제가 정치의 경로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거야? 정책으로 간다는 게 바로 정치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됐죠? 경제학자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도슨과 로빈슨 연구해 보니까 여기 정책과 정책이야. 여기가 미안해. 이게 정책이 되고요. 이게 정치가 돼요. 정치가 되고 이게 경제가 돼요. 연구해 보니까 둘은 아무 관계가 없어. 정치와 정책은 무관해요. 이 경제가 정책과 정치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치? 이게 혼란 변수예요. 아예 허위 변수. 그래서 둘은 아무 관련이 없는 허위 관계인데 이 친구 때문에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경제 자원 모형론이야. 그러니까 학자를 몰라도 경제 자원 모형이라고 좋기 때문에 이 논점을 알고 있다. 이 논점이 뭐라고?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게 정치인가 경제인가 그 얘기야. 경제 자원 모형은 말 그대로 정치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경제가 정치와 정치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마치 둘이 관련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소리예요. 제목을 줬잖아 지금. 논점과 제목을 알면 답이 나옵니다. 행자학은요. 그래서 행자학은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마지막도 다 암기겠지만은 얘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로 모순돼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왜 논의되었는가를 갖고 푼다면 되게 쉬워요. 결정 요인론이잖아. 그럼 이 논점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정치인가 정책인가 경제인가 그 얘기야. 얘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보다시피 소득 인구 경제가 정책을 좌우한다. 맞는 말이지. 이 말은 정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경제가 매개 변수라는 게 경제가 정치를 통해서 정책으로 한다는 거야. 정치가 매개 변수라는 거야. 이 매개 변수 용어 몰라도 아무것도 안 되겠지, 이제. 정치가 매개 변수가 아니란 소리고요. 됐지? 이 환경이나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을 정책으로 연결시켜주는 매개 변수가 아니란 소리고, 결국 4번 틀렸죠? 경제, 정치, 정책은 순차적 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죠. 답은 4번이었고, 이 문제 그때 당시에 많이 틀렸어요. 항상 그 사회과학은 논점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하나밖에 없어, 지금. 여러분, 지금 경제학과, 행정학밖에 없어, 지금. 경제학도 사회과학인데, 구급은 없잖아요, 지금. 경제학을 뭐 수학으로 알고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원에 있어요. 인문계에 있어요, 얘도. 어쨌든 경제 요인은 논점을 알고 요 제목을 안다면은 답이 나올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용어 알아야 돼. 매개 변수가 뭔지 뭐 이런 걸 모른다면 뭐 아예 안 풀리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결정 요인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